네,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금 대세 상승인가요? 일단 지금 뭐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기를 마음 편하게 좀 누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반도체겠죠. HBM4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처음으로 이 양산 체제를 구축해내면서 HBM4에서도 이 승기를 가져가겠구나. 당분간은 하이닉스를 넘볼 수가 없겠구나. 지금 다 하이닉스에 대한 파일을 뺏어 오려고 삼성전자든 뭐 브로드컴이든 AMD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좀 계속 굳건할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좀 더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AI 업체들이 이제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그게 GPU로 이어지는 거고, 그 GPU에서의 수혜주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것들이 결국은 하이닉스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로 이제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AI의 투자들은 공식처럼 이제 하이닉스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일단 좀 없기는 합니다. HBM4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만들어냈다는 것까지만 있고 납품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지난 3월 달부터 일단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해서 폴테스트가 일단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우위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일단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더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90점이고 SK 하이닉스는 95점이에요.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더 좋다라고 보신다면 혹시 상단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상단은 사실상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화두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가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AI거든요. 그러면 AI 거품들이 꺼질 때까지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언제 꺼질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제 단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흐름들에서 금리가 인하하는 흐름들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좀 버블까지도 일단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버블이 흔히들 이제 좀 나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버블 구간들이 오히려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들이 가장 화려하고 좀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그 모습의 최상단에 서 있는 AI, 그리고 그 AI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하이닉스, 굳이 상단에 대한 것들을 목표가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상단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계속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금리나 그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나 이야기가 나오면 더 반도체가 훈풍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래도 나름 잘 따라가지고 있죠. 지금 72,500원까지 올라왔나요? 근데 그 오늘 KB증권에서 내년에 그 D램 공급 부족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아간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적인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양적인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과 양을 다 잡았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일단 양적인 우위들만 일단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과거 결국 이 레거시 쪽의 이야기들, 이제 소위 얘기하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드리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삼성전자의 지금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가 현재 주가에 묻어 있느냐라는 관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기대감은 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회복 가능성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범용 반도체, 서두에 말씀드렸던 범용 반도체의 업황 회복에 대한 것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DDR4 가격이 DDR5 가격을 추월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로 인해서 원래 생산을 중단하려고 했던 일정들을
좀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DDR4가 비싼 가격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생산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냐? 생산 라인 캐파들이 제일 많은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볼 수밖에는 없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TSMC가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 좀 고가 전략들을 지금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줄인 건 아닙니다만 생산 수요 대비해서 지금 이제 공급 일정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도 다른 곳들을 좀 찾게 되는 건 거죠. 그게 삼성전자로 일단 좀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돌파구는 일단 마련이 되고 있는 상태다. TSMC가 캐펙스 투자를 갑자기 너무나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회복 가능성들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았던 환경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삼성전자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거의 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특히 투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네, 오늘 나란히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테일러 공장 관련 종목들 클린룸이라든지 장비주들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실제로 너무 잘 가고요. 혹시 전공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 게 일단은 그 캐파가 만약에 늘어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이 전공정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테일러 공장에서도 지금 클린룸 만들어지고 이제 장비 수주에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하이닉스도 HBM4를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제 또 나올 것들은 이제 또 전공정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전공정에서도 약간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도 일단 좀 상승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 부품들이 어디서 이제 실적들이 발생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생산이 들어갔을 때 움직임에서 이제 좀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장비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들이 일단 좀 맞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착, 식각 뭐 이런 장비주들, 전공정 장비들에 대한 관심들이 그래도 부품주, 소부장에서 특히나 장비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사실 뭘 꼭 집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소부장단에서는 가장 좀 세게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논리적인 로직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익 IPS, 뭐 그리고 HPSP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약간 좀 장비단 네. 이쪽에서 좀 포커싱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비 위주로 보자고 말씀 다시 한번 챙겨주셨고요.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얻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네이버 카카오 한번 오랜만에 볼 텐데요. 네이버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씩 리뷰를 해드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좀 사들이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카카오의 차례인가? 오늘 카카오 급등하고 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또 카카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버텨주고 있었어요, 주가가. 지지라인을 그리면서. 이 카카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되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흐름들 자체가 네이버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들이 왜 나오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AI라는 하나의 테마의 소버린 AI로 해서 한국형 AI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 확률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미국의 AI 시장이 그대로 편승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의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그래도 AI라는 테마를 탄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 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있고요. 지수 자체가 워낙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폄하하거나 이제 나쁘게 보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디든 한쪽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은 좀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곳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베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저는 AI 테마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하는 소버린 이런 개념들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장들을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이런 경험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상승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나쁘지 않을 뿐이죠. 그 안에서 시장 끌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점점점 압축이 되고 있고 섹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선택을 해야 될 곳들은 가장 강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고점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쪽들을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고점들을 갱신할 수 있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가서 좀 보는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면 보는 것이 맞겠다.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같은 결로 혹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파악들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냥 박스권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좋았던 종목도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르내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만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용어들 드러나게 되죠. 뭐 조방원, 뭐 차화정,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러면서 종목들을 압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섹터들 이름 만들어지면 고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름을 우리가 보통 그래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 동안 듣거든요. 태조 이방원 이야기들도 그 안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거기서 조선, 방산, 원전 따로 조방원이 남아 있거든요. 거의 몇 년을 지금 듣고 있는 용어들이 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용어들이 압축이 되는 시점이 나올 때 그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도 섹터 안에서 승부를 봐야지 뭐 새롭게 어떤 테마를 보는 것보다는 이쪽에 더 말씀드린 전자 쪽에 더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수 있을까요? 정책적인 이슈도 많고 미국에서도 확실히 밀어주는 쪽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달러에 대한 어떤 화폐 전쟁 이런 개념으로도 좀 스테이블 코인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크진 않다지만 정책적인 이슈는 노출도가 높으니까요. 매매하기에는 일단 좀 좋은 상황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일단 이제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법안들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바램들은 일단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항상 이제 다뤄질 주제들 안에 일단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단 카카오페이가 결국 유통에 관련해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관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은행부터 먼저 하고 일단 좀 천천히 가보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확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씩 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은행들부터가 최고 수혜가 일단 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여기서 수익들 벌어들인다고 해서 어느 정도나 일단 조금 수익의 그 레벨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매매와 투자를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보다는 아직까지는 매매 쪽에 이슈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이슈들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길게 보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들 해소해야 될 것들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은행이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숫자가 찍히기까지는 아직은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넘어갈게요. 2차 전지 우리 차장님께서 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2차 전지 물론 실적 찍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관점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하고 이제 순환매가 주도적으로 돈다면 2차 전지가 수급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매매 측면에서 2차 전지의 매력도는요? 사실 매매는 지금 현재 시장들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이슈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반응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투자라는 관점들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들을 일단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의
분명한 트리거들은 결국은 전기차 캐즘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다라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셀에서 가장 큰 매출들을 차지하고 있는 70% 이상 뭐 종목 기업에 따라서 80%까지 가고 있는 분야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소위 2차 그 전기차 배터리예요. 그리고 ESS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들도 30%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결국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완벽하게 돌아서야 된다. 그래야지 실적을 동반한 주가의 흐름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ESS 관련된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세들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트레이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늘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수급을 받아가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풍력도 궁금한데 풍력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또 불가피하게 피할 수는 없다. 챙겨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정책적인 이슈에 사실 늘 뜨겁게 반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풍력 쪽은 지금 어떠신지. SK 오션플랜트 지금 주가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해군 함정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이제 연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슈들이 일단 좀 불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해군 MRO 이제 마스가 관련주로 엮어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투자하기 편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원전도 한 발짝 걸쳐 있는 상태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SK 오션플랜트 역시도 지금 원래는 이제 해상풍력 구조물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MRO까지 발을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풍력에 대한 흐름들이 정부에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여지들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 하나 들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했던 SK 오션플랜트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오로지 그냥 풍력에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까지 같이 걸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빚을 볼 때 같이 빚을 보고 풍력에 대한 기회들도 같이 볼 때 같이 빚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이 기업들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는 약간 MRO의 성격으로 오른다고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수소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 SMR이 한창 그 핫했잖아요. 떠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그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연료 전지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SOFC 수소 쪽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전만큼의 어떤 큰 추세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단 SMR은 말하자면 미래 기술이잖아요. 뭐 기술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 수소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로 공장에 SOFC 같은 경우는 공장에 지금 짓고 있는 곳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비용적인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래 기술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당장 쓰이고 있느냐라는 관점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를 보이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이야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 미래 기술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자체가 뜨거운 오븐 안에서 일단 좀 전기를 생산한다는 개념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워낙 뜨거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비용들이 지금 현재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라는 것에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풍력과 이제 같이 한 가지 이유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걸려 나갈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것들을 15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원전이 생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에서
시작해서 허가, 인허가, 실제 착공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일단 좀 15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원전보다는 이제 풍력 이제 이런 때들에 조금 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포커싱을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아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트레이딩들은 일단 좀 가능하지만 여기서 뭔가 수익이 크게 날 거다. 그러면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범위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은 투자보단 트레이딩. 그리고 트레이딩할 거리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쪽 한번 다뤄봤고요. 조선하고 방산 자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지금 조정이 본격화된 겁니까? 사실 이제 주가 최고점에 대비한다면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환경들 내에서 일단 지금 조금 더디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올라올 때 보면은 각 종목별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약간 매물 소화 과정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올 때 워낙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들어갔고, 그리고 그 외에서 조금 소외됐던 작은 섹터들이 지금 좀 올라오면서 기존 주도주군에 있었던 조선주가 살짝 조정 세드,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 옆으로 기는 조정 정도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들은 저는 나쁘게 볼 생각들은 일단 현재 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주가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 털어내는 시간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정 이렇게 보면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정도의 모습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조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좀 단기 조정일 수 있다. 어찌 보면 조선 수급이 좀 반도체로 쏠린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장에 보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급들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 수급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반도체 투톱에 다 쏠려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도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찾아보면 조선주에 일단 좀 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들 자체가 일단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정도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의 단기 트렌드에 조금 맞지 않다는 점들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관심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가 올 것 같군요. 또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고요. 방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직히 방산 막 그렇게 긍정적이시진 않았어요. 차라리 전력설비 부사라고 하셨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방산이 꽤 많이 올라왔고 또 전고점 돌파 시도한 종목들도 나왔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본다면 방산은 어떠십니까? 방산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을까? 그러니까 단기 트렌드에서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 시간들 동안에 이제 쏠려 있는 것들이 일단 AI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력기기들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던 모습들인데, 방산에 대해서는 나쁘게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제 또 트럼프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평화무드 협상을 이제 또 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는 상태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나쁘게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 구간들에서는 이슈가 좀 더 있는 곳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핫한데 이슈가 있는 쪽을 좀 보자. 네. 그럼 이슈가 있는 라면 한번 좀 궁금한데요. 와, 캐대온 그 농심이 그새 넷플릭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캐대온 캐릭터 좀 쓸게 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라면 냈는데 이게 100초 만에 완판이 됐어요. 야, 제 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하거든요. 사실 농심의 그 라면 수출량들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일단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이란 분야에서는 삼양식품이 좀 포커싱을 받고 있지만, 해외 매출이란 분야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농심도 적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라면 시장에서 지금 삼성이 아니라 농심의 점유율이 라면 시장 점유율 한 2등 정도 하고 2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 정도일 건데 그때 3위 일본 업체를 제치고 지금 2등으로 올라섰고요. 지금 1등이 한 44%, 그러니까 50%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삼성이라 그러는데 농심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라면들이 워낙 좀 잘 팔리는 상태들이 되다 보니까 그 농심의 그 공장이 이번에 하나 추가로 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돌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심의 미국 내에서 공장만 이제 4개가 돌아가게 되는 상태가 내년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라면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들은 저는 조금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이게 본격화됐던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은 이제 뭐 신라면 기준 1,000원 약간 살짝 아래 정도 대략적으로 1,000원 쪽에서 파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진 자체도 커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에서 좀 잘 봐야 될 것들은 과거에는 음식료 업종들이 한국에서 라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냉동식품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라고 한국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 다 수출 시장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농심 그리고 이제 풀무원 몇 개가 더 있는데 갑자기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해외 매출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음식료 업종들은 이제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다라는 관점들에서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처럼 밸류 체인이 같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분이라든지 라면 봉지 만드는 뭐 필름 회사라든지 밸류 체인의 확장성은요. 사실 크게 고민을 제가 좀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잠깐 생각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양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소스 만들고 있는 S&D와 같이 이런 식으로 협력이 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좀 일어나게 될 텐데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에서 일단 좀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요 밸류 체인들은 조금 다소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 뭐 제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납품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선택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